자, 여러분 이제 행복주권 10조의 가치 계속 나왔었죠. 우리 인간의 존가치 부분을 받고. 자, 이 8차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8차. 이게 또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8차. 80년에 행복주권은 8차. 아까 인간의 존가치는 몇 차? 그건 5차. 이렇게 듣다 보면 외워져요. 이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외워지진 않아도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 이게 법적 성격이 주관적 공권, 주관적인 권리다. 자연권이라는 얘기를 자연권. 이건 이제 규정이 없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던 권리로서의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연권이라는 거. 실정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포괄적 권리. 판례도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판례도 이것도 인정을 해요. 판례도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근데 적극적 권리 이건 부정했어. 적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의 반대가 이제 소극적 권리죠. 소극적 어떤 권리, 방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권리가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급부라는 건 이제 여러분 뭘 달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급부처분권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 무상의 의무교육, 무상의 어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는 이제 급부처분권의 성격이 있어요. 나중에 그건 사회적 기본권에서 볼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 이제 어떤 급부처분권, 뭘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사회적 기본. 근데 보통 자유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행복주권도 이제 좀 자유권의 성격이에요. 포괄적 자유권. 자유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만 말아줘, 제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게 다 자유권이거든요. 통신의 자유. 간섭하지만 마. 내버려 둬. 내가 뭘 하건 도청하고 녹음하지 말고 내버려 둬. 뭘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달라고 하는 게 적극적 권리예요. 근데 자유권은 그냥 간섭하지 마 이거죠. 여러분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분의 관계를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분 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이렇게 해요. 뭘 달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적극적 권리잖아요. 주세요. 근데 간섭하지 마세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그리고 이제 카톡 이런 거 여러분 락 걸어놓고 부모라도 못 읽잖아요. 다 통신의 자유, 여러분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 권리는 아닌데 이거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 적극적 권리는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원리에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이제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많이 있어요.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아까 이제 일반적 노동자권, 자유결정 그런 게 여기서 많이 도출돼요. 그래서 소극적 어떤 방어적. 소극적이라는 건 이제 제한하려고 할 때 이제 방어적인 권리로 간섭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게 뭘 해달라는 거고 소극적인 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거기 뭘 하려고 할 때 이제 방어적인 그런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주체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권리예요. 자연인. 그래서 이건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법인 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판례는 인정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책에 보면 책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소개해놨죠. 268쪽의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외국인은 당연히 되는데 헌재 판례 괄호 1번 보면 노동단체가 정착원 기부를 금지했는데 예전에 정착원법에 대한 사건에서 단체의 행복주권 주체성을 인정했어요. 단체.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가능하냐면 그게 이제 행복주권의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행복주권이 좀 전에 이제 포괄적 자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포괄적.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도출되고, 여러분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계약의 자유도 도출돼요. 계약의 자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자기결정권. 이 자기결정권에는 이제 소비자의 자기결정. 소비자가 여러분 상품을 구매하고 선택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여러분들이 다 소비자로서 지금 이런 권리들을 다 누리고 있죠. 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도. 간통죄 뭐 이런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게.
근데 뭐 기타 이제 다른 자유권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그럼 계약의 자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 단체도 누려요. 삼성전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명의로. 소비자, 여러분 법인 단체가 소비자이기도 해요.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차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직원이 타고 다닐 차량은 현대자동차 이런 자동차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래서 이제 대량 공동구매하니까 좀 저렴하게 우리보다 저렴하게 당연히 사겠지. 근데 현대자동차는 어때요? 컴퓨터 못 만들잖아. 그냥 업무용 컴퓨터 이런 것도 삼성전자 같은 데서 대량 구매하고 자기들끼리 포마시아들이 사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법인도 얼마나 큰 손인데. 소비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권리로 발전한 게 맞아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포괄적 자유권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저기 다양한 기본권이 또 도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인격권이 도출되듯이 그 인격권에 또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있듯이 또 행복주권에서도 줄줄이 여러 가지 권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러니까 법인 단체가 누리는 것도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건 법인 단체가 또 누릴 수 없어요. 그건 신체를 가진 자연인만이 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일반적 노동자유권도 계약의 자유만 나눈 게 아니라 뭐 수면권도 있어요. 잠자는 거, 휴식하는 것도 있어요. 휴식권도 있어요. 또 햇볕을 쬐는 일조권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여러 헌법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스포츠권, 문화향유권 줄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법인단체가 성질상 누리는 것도 있고 신체를 가지지 않은 법인단체가 누릴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도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로 2번은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주권은 성질상 자연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법인인 청문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학교 법인에 이제 행복주권 주체적 부정한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책에 이제 268페이지 포괄적 기본권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도 뭐예요?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다양한 것이. 그래서 행복주권의 주요 내용으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노동자유, 개성의 자유 발언권, 휴식권, 마실 물 선택할 자유 이런 게 다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